I want to talk today to a linguist about quirky Korean. Korean has a lot of really quirky things about it. Korean is a quirky language. 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and today, my favorite guest. I say that about almost all my guests. Yes, to say it about everyone. But the most viewed video I've ever done was done with Derek. It's an honor, an absolute honor. So I'm happy to be here every time. And Derek is soon to finish his PhD in linguistics at Oxford. Yep. And you've got a contract to teach at BYU at the University of Utah, the opposite. For those of you that don't know, there's a great rivalry between BYU and the University of Utah. My parents are not too happy about my decision to take this job. Your parents are pure BYU people. Oh yes, it's hard for them to get over. Well, a job's a job. Yep. Even if it's working in the red camp for a while. It's like my brother told me, the only color that really matters is green. So. Oh, that's right. Yeah. We're blue, they're red, but you're green. It's the green that we really need. So. I want to talk today to a linguist about quirky Korean. Korean has a lot of really quirky things about it. Korean is a quirky language. And I studied a little bit of other language. I studied some Chinese, I've studied some Japanese, I've studied a little bit of Russian, I've studied a little bit of Swedish. But Korean has a lot of really odd things about it. And our Korean audience doesn't know that. 이거 한국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은 얼마나 quirky, 색다른지 잘 모르죠. 색다른지 네. 이상한 언어인지 맞습니다. 알기가 좀 일반 한국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야. 한국말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맨날 한국 사람은 영어는 어렵다고 해요. 맞아요. 또 맞아요. 영어는 좀 quirky, 이상하죠. 맞아요. 한 색다른 점 네.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국말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고자 하는데 몇 개인데 제가 하나는 You can't say you in Korean. Right. 한국말에는 you이라는 말이 좀 하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또 당신이라고 하면은 어렵죠. 네, 맞아요. you라는 말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은 you가 그냥 2인칭 대명사가 되는 건데 네. 한국말에 그냥 2인칭 대명사는 없어요. 당신의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너에도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고 그대에도 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you가 있는 언어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가르칠 때, 한국말 배울 때 첫 순간에 당신 해요. 근데 빨리 그 당신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영어 완전히. 하자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you 없이 말을 하는 개념이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말을 배우려면 you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을 배워서 하는데 한국인이 한국인한테 당신이라고 대놓고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약간 싸우자고 하는 재미있는 게 두 사람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사고 났어. 네네네. 그러니까 둘이 내려서 좀 안 됐다 뭐 이렇게 서로 보고 뭐 보험 얘기하고 또 하나는 당신 왜 그래요? 뭐 당신 금방 싸우면 되는 거야. 자동차 싸우면 자동차 사고는 말이.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는 당신이라는 말은 싸울 때 아니면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싸울 때 배우자한테 쓰거나 아니면 싸울 때 쓰거나 그렇게 거의 그렇게만 쓰인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quirky이라고 하니까 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저는 하와이 갈 때 재미있는 것은 교포 사회가 교포가 많죠. 하와이에. 하와이에. 거기서는 you이라는 말은 뭐 당신이나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you이라고 해요. you가 어디 식사 같이 갈까요? you가 집 샀습니까?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영어 붙이고 한국말에는 또 한 quirky한 것은 그 부인
나의 부인이라고 말 못하죠. 네, 우리 부인이라고 하죠. 네. 우리 네. 부인이라고 하지만 네. 아니 우리 부인이라는 것도 네. 약간 어색하죠. 네. 부인은 존댓말이니까. 네. 우리의 부인 그러니까 우리 아내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자꾸 와이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부인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높임말이다 보니까 그래. 내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하고는 약간 낮추듯이 너무 말을 하다 낮추는 보니까 나는 원래 네. 집사람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네. 겸손하다고. 아, 네. 근데 누가 이게 너무 낮추는 거야. 네. 좀 요새 사람은 네. 여자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거는 했어요. 원래 한국 문화 자체가 집단주의적인 문화다 보니까 나랑 집사람이랑 같은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존재라고 보는 거고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나라다 보니까 이제 나랑 와이프가 이제 따로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요. 또한 you 대신에 존댓말 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가셨습니까? That's did you go? 한국말로 높일 때 시가 들어가잖아요, 동사에. 그래서 뭐 가셨습니까라고 하면은 주어가 빠져요. 당신은 가셨습니까라고 안 하지만 한국 사람이 그거를 들었을 때 가셨습니까라고 하니까 그게 다른 듣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건 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You. 네. 미국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are going to the store 라고 하면은 알 수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왜냐면 C가 안 들어가니까. 네. you가 빠지는 것은 존댓말로 맞출 수가 있는데 네. 그 you뿐만 아니라 주어 모두 그렇게 빠진 다 빠져요. 거죠. 네. 다 빠져요. 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왜냐면은 주어가 항상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눈치 누구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건지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하는데 눈치가 안 빠르면은 눈치 없는 사람은 누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눈치가 상당히 빠르죠. 맞아요. 빨라야 돼.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어가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 다 필이 오는 거죠. 또한 주어가 없으니까 요새 구글 트랜슬레이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글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제가 하나 예를 들으려고 예를 들면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조사를 하셨죠. 얼마 전에 일본이 사과를 충분히 했느냐 했더니 2%가 충분했다고 98%는 그렇죠. 충분치 못하다 하고 댓글에는 충분 사과도 안 하면서도 왜 충분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적 없습니다. 니네 나라한테 돈 줬으니 됐지. 그거 좀 일본 사람이 한국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게 사과일까요? 사과일까요?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번역기로 돌리니까 번역기는 너무 재미있어요. He never apologized properly. 그러니까 he는 주어인데 일본. 한국어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he라고 그냥 맞춘 거예요. 맞춘 거. 그 다음에는 I gave money to your country. Okay? 그러니까 we Japanese already gave money. 그러니까 주어는 이렇게 바꾼데 마지막에는 이게 사과일까요? 라고 하는데 Is this an apple? Is this an apple? 사과를 과일 사과로 번역이 된 거예요. This is a good example how Google Translation They do a marvelous job. Some Google translations are really wonderful. 그래서 여기에 약간 세 가지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주어가 빠지는 거. 우리가 번역기로 돌릴 때는 그게 영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영체 아니면 뭐 높임말. 한국말로는 니네한테 약간 일본이
그런 말투로 말하는 거를 낮추는 반말로 거니까. 낮추는 말투를 그렇게 보이는 건데 영어로는 그런 뉘앙스가 없죠. Yeah.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말에 비슷한 말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사과라고 했는데 구글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사과일까요? 네, 네. 사과일까요? You call that an apple? Is this an apple? 네. 재밌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 것 때문에 네네네.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네, 한국어를 고생해요. 배우려고. 이 네. 한국말은 너무 어려운 게. 네,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죠. 어릴 때 배웠으니까. 하지만 한국인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기 재미있는 게 네. 복잡한 존댓말 쓰는 거. 네.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네. 할머니에게 네. 식사를 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할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머니는 진지를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진지를 we can do better. 잡수셨다고. 근데 또 아이한테 말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셨는지 물어봤으니까가 아니고 물어봤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해서 그 높임말이 들어가지만 높임말이 들어가되 뒤에는 반말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아이한테 말하는 거. 그래서 자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눈치 빠른 이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위치를 계산해요. 사람 위치를. 근데 사람 위치는 이렇게 다른 거에다가 좀 복잡한, 예를 들면 학생은 교수에게 말했던 거 이렇게 존댓말, 봉통말 이렇게 하는데 제 보기에는, 제 듣기에는 가끔 가다가 한국 사람도 실수해요. 그렇죠.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네. 재밌죠. 많이 하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교수님께 예를 알려드린 건데 요즘 한국에서 카페를 가면은 커피가 나오셨어요 라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커피를 높이는 거니까 커피가 나오셨어요 라고 하면 커피가 주어가 되는데 거기에 높임말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한테 높이는 거죠. 네, 괜찮은,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문제가 될 거 없는데, 근데 문제는 맞게 말하면, 문법 맞게 말하면은 약간 예의 없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커피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왜 반말을 해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난 다시 여기 안 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커피인데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존댓말 관계는 우리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는데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좀 봐주시고 나는 가끔 가다가 내 직접 내 댓글을 제 자막을 씁니다. 제가 직접. 훌륭하십니다. 그거 어려운 건데. 근데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내가 좀 많이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해요. 그냥. 근데 재미있는 게 댓글은 어떤 사람은 이 자막이 너무 이상하다. 자막은 왜 이렇게 오자가 많으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직접 댓글을 썼군요. 재미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댓글을 좀 더 정확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이미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근데 한국말은 영어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하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한국어만 그냥 교수님이 계속 quirky라고 하시는 이유는 한국어만 이런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것은 우물파괴 개구리로 보는 것은 이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아니까 얼마나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근데 일본어 하는 사람들도 이만큼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어가 제일 그런 quirk, 색다른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도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